아픈 날은 남편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뻔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울어버리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당황하셨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 그래도 어른인 내가 먼저 물어보고 챙겼어야 했는데 서운했겠다. 미안하구나. 그리고 집안일은 우리도 돕도록 하마. 들어가서 더 쉬어라. 저도 시아버지가 먼저 사과하시니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어서 남편이랑 같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좀 집안일 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꼭 우리 부모님을 시키면서 해야겠어? 그리고 당신 아파서 안 데리고 간 거잖아. 쉬라고 배려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배려? 그게 내 배려야? 나 챙기기 귀찮아서 그냥 나간 건 아니고. 그리고 당신 나한테 사업 괜찮아지면 시부모님 직구해서 나가실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달라 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나 혼자 어른 3명 살림살이를 챙기고 있잖아. 당신은 도와줄 생각도 없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집안 살림 하랴 회사 다니랴 내 몸이 성할 날이 없어. 남편이 성질을 내길래 저도 윽박질러 버렸어요. 본인이 화를 내면 제가 깨갱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아시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계속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성질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언제 안 좋아질지 몰라서 엄마 아빠도 목돈 들여서 집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 벌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데 집 사려면 최소 몇 억은 필요한데 나도 이제 도울 테니까 불편해도 좀만 참고 살자. 응? 기분이 언짢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 보니 우선 기다려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산세가 날라왔어요. 저희 건 줄 알았는데 펼쳐보니 시어머니 거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으로 재산세가 나올 게 있나? 라며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15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5평 아파트를 하나 장만한다는 말을 들은 게 없어서 의아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사를 나가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제 돈을 안 갚아주신 상황이라 우선 시어머니한테 15평짜리 아파트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희 재산세 내라고 날아온 줄 알고 뜯어봤는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15평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거기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 이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15평짜리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당황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척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우리 딸 주려고 사놓은 거야. 너는 참 내 이름으로 왔는지 제대로 봐야지. 남의 거를 그렇게 막 열어보고 그러니 나중에 너희 신우 시집 가거나 우리 또 급하게 목돈 필요하게 되면 팔려고 하나 사놓은 거야. 저번에 금매로 하나 나왔더라고. 우리 상황이 계속 안정적이면 나중에 우리 딸 신혼집 하라고 주지 뭐. 근데 어머니, 제 돈은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아직도 3천만 원 더 갚아야 돼요. 남편도 처음에는 이자 보내주더니 이젠 또 아무것도 안 보내주고 있어요. 대출 기간 길어지면 저 신용조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제 여유 되시니 3천만 원 보내주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냥 그 아파트 팔아서 제 돈 먼저 갚아주세요.
아파트야 나중에 또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쓰려고 빌린 돈도 아닌데 계속 대출금이 있으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15평짜리 아파트 팔아서 제 돈 좀 갚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펄쩍 뛰시더라고요. 지금 팔면 손해야. 요즘 집값 떨어졌지 않니? 그리고 3천만 원 갚으려고 이 아파트 파는 건 좀 아깝지. 금방 갚아줄게. 3천만 원 정도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도 금방 돈을 줄 것처럼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계속 물어보니 제 눈치가 보이셨나 봐요. 괜히 부동산 얘기를 하시고 계약하고 오겠다며 나가실 때도 있었어요. 이번에 부동산 가서 15평 아파트 내놓고 왔어. 거기서도 지금 팔면 손해라고 했는데 내가 우선은 내달라고 했어. 그러니 좀만 기다려라. 저렴하게 내놨으니 연락이 올 거야. 그러더니 하루는 계약서 쓰러 간다고 했다가 결국 계약이 안 됐다는 등 결국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시간만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종종 차 안에서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저한테 안 보여주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순간 바람을 피고 있나? 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전화 목록에 시누이랑 시부모님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간 시누이 전화번호가 맞나? 확인했더니 시누이가 맞더라고요. 왜 이렇게 둘이서 통화를 자주 했지라는 생각에 시누이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서로 문자를 나누며 했던 얘기를 보게 됐어요. 신우가 그랬더라고요.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오려나? 내 명의의 아파트가 생기는 거야? 너무 좋다. 근데 새언니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며. 그거는 갚았어? 그리고 언제까지 언니랑 같이 살 거야? 엄마 아빠 보러 가고 싶은데 새언니가 있으니까 나도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언제 엄마 아빠 따로 나오신대. 그러자 저희 남편이 황당한 소리를 써놨더라고요. 집에 무료로 살림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이사를 가? 돈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 그냥 여기서 사실걸. 그리고 집으로 나가는 돈이 없으니 그 15평짜리 아파트도 현금으로 턱턱 사셨지. 그건 심지어 대출금 하나도 없어. 요즘 니네 새언니한테 사업 잘 안 풀린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번처럼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 가방 사준 걸로 내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그리고 니네 새언니가 지금 아파트 알고 있어서 엄마도 빨리 너한테 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새언니한테 모르는 척하고 있어. 둘이서 한 문자를 보니 15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제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신우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들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나 그래도 집 생기는 건데 집들이는 하고 싶어. 언니한테 말하지 말고 엄마랑 오빠랑 해서 하루 집들이 하자. 날짜는 다다음 주 정도 어때? 내가 엄마 아빠한테도 날짜 물어봐서 괜찮은 날로 정하면 알려줄게. 심지어 집들이까지 할 계획인데 저를 부르지 않을 생각이더라고요.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 화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문자를 본 후 눈앞에 있는 남편을 당장 깨워 화를 내고 싶었지만 심호흡을 깊게 쉬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내 앞에서는 사업이 잘 안 된다. 빨리 아파트 팔아서 돈 마련해주겠다 하더니 뒤에서는 28살밖에 안 된 시누이한테 아파트를 주려고 한 거였죠. 근데 시누이한테 증여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알게 될 텐데 그 생각은 안 한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속이려고 하는데 그래 나도 장단이나 맞춰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본 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행동했어요. 하지만 집들이 날짜는 제 핸드폰에 표시해놨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남편한테 15평 아파트에 대해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가 그 아파트 파신다고 했는데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 내가 한번 그 근처 부동산 가봐야 할까봐. 기다려봐. 팔리겠지.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돈 얘기 좀 그만해. 사람이 왜 이렇게 돈돈거리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양심이라도 찔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한테 털어놓으면 사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돈 얘기를 그만하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망의 신우이 집들이 날이 다가왔어요. 아침부터 남편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한테 데이트 가자는 말을 슬쩍 던졌어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분주해? 어디 갈 곳 있어? 없으면 나랑 같이 근처에 축제한다고 하는데 거기나 좀 갈까? 우리 주말에 데이트 안 한 지 꽤 오래됐잖아. 나 놀러 가고 싶은데. 나름 조용조용하게 준비한다 생각했는데 제가 콕 집어서 물어보니 놀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 핑계를 대면서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이 일하는 거래처 중 한 군데가 오늘만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좀 가서 일해줘야 될 게 있거든. 축제야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일을 뺄 수는 없잖아. 예전에는 일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제가 별로 물어보지 않고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일 때문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 더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보니 남편도 짜증이 났나 봐요. 아무래도 계속 거짓말을 생각해내야 되니 머리가 아팠겠죠. 있어. 당신이 말하면 알아. 일 때문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뭘 그렇게 물어봐. 내가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알아? 결국에는 성질을 버럭내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연락도 한참 동안 안 되더라고요. 언제 들어오나 보려고 일부러 거실불도 환하게 켜놓고 기다렸어요. 밤 10시, 11시 정도가 되었어야 남편이 슬금슬금 들어오더라고요. 술도 얼마나 먹었는지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술 냄새가 풍겼어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집들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집들이는 잘했어? 신우이가 엄청 좋아했겠네. 집들이 선물은 뭘 했어? 당신도 엄청 재밌었나 봐. 술도 이렇게 많이 먹고 오고. 본인이 아침에 집들이 얘기 안 한 줄도 모르고 술술 얘기하더라고요. 취했으니 앞에 누가 있는지도 안 보였겠죠. 그럼 직접 가보니까 좋더라. 부모님도 즐거워하시고 동생이 신나는 모습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서 좀 많이 마셨네. 그리고 요새 동생이 만나는 사람이 생겼더라고. 이제 그 집이 곧 신혼집이 되게 생겼어. 요즘에 여자가 집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는 남자는 땡 잡았어. 좋은 놈이어야 하는데 이상한 놈 데리고 오면 가만 안 둬.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나도 그때 오빠를 말리지 말걸. 가만두지 말라고 할 걸 그랬나 보네. 아주 단체로 미쳤구나 니네 가족들.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니 남편이 소리 확 깼나 봐요. 순간 얼음처럼 굳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 말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느라 눈동자가 바쁘더라고요. 내가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정도가 있어야지. 매번 나한테 돈 갚는다 해놓고 이제 겨우 2천만 원 줬잖아. 3천만 원을 언제 갚아줄 건데. 빨리 내 돈부터 먼저 갚아.
당신도 돈 준다 말만 하고 10만 원 이자만 보내주더니 이젠 그것도 안 보내주잖아. 그리고 그렇게 신우한테 재산 돌리면 내가 못 받을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이 짜증을 내며 아니 내 돈도 아니고 엄마 아빠 재산을 자식한테 증여한 건데 당신은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그리고 남편 사업하는데 와이프가 돈 좀 빌려줄 수 있지. 지금 우리 부모님이 준 15평짜리 아파트가 탐나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예전에 우리 회사에 투자한다고 했었잖아. 투자한 돈은 회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신우이 집 생기니 배 아파? 새언니가 돼서 그거 참 추접스럽네. 추접? 추접스러울 만한 게 있어? 고작 15평짜리 집으로? 내가 추접스러운 게 아니라 니네 가족들이 지금 추접을 떠는 거지. 그럼 내 돈은 더 이상 줄 생각도 없고 안 주겠다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내가 투자하겠다고 한 돈은 1,000만 원이었지. 그 이후로 나한테 계속 돈 빌려가서 내가 더 대출 받아왔었잖아. 하며 제가 핸드폰을 들어 단축 번호를 꾹 눌렀죠. 단축 번호 2번이 저희 오빠 번호거든요. 제가 2번을 누른 걸 보더니 순간 남편 동공이 흔들렸어요. 이때가 밤 11시 정도였는데요. 소아음이 한 2-3번 울렸나? 그 뒤에 바로 오빠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사이로 저희 오빠 목소리가 나오니 남편이 벌벌 떨더라고요. 무서웠겠죠. 뭐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제 이야기를 듣더니 오빠가 당장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저희 아빠한테도 연락을 했나 봐요. 한 20분 지났나 저희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 오빠가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남편을 잡고 바닥으로 엎어치기를 해버렸어요. 남편은 바닥에 넘어진 채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남편은 간단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아마 15평짜리 신혼하러 갔겠죠. 오늘 집들이를 하면서 시부모님은 거기서 주무신 것 같았어요. 본인 아들이 새벽에 오면 상황을 알게 되겠죠. 역시나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시부모님이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갑자기 새벽에 본인 아들 얼굴이 엉망이 된 상태로 왔으니 놀랐겠죠. 아마 이때 남편 대신 시부모님이 사과를 하셨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씩씩거리며 들어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100년 손님인 사위를 바닥으로 내팽개칠 수가 있어요. 애 얼굴 좀 봐요. 새벽에 얘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애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니 이 집은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 집인데 왜 저희 아들이 나가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어떻게 애들 보고 이혼하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본인 처 하나 못 챙기는 사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딸 돈도 못 줬다고 들었는데 달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대신 집만 받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빠가 정중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당장 눈앞에서 집을 뺏기게 생겼으니 시어머니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죠. 저희가 빌린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을 가져가시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업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떡해요? 재산 분할은 정확하게 해야죠. 시어머니가 재산 분할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소리 지르는데 오히려 저희 아빠는 싱긋 웃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자네, 내가 우리 딸 아이 몰래 빌려준 돈이 많은 거 알고 있지? 그 내역서 내가 뽑아줄 테니 바로 입금하는 게 좋을 거야. 조용히 집 주고 나갔으면 나도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사부인이 재산 분할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니 내가 안 받을 수가 없네.
계좌이체 한대요. 내가 정리한 게 있어. 자네가 나한테 5천만 원 정도 빌려갔네. 당장 갚아줘야겠어.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아빠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나 봐요.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시기도 했고 저희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 해도 타격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야금야금 돈을 빌려달라 했었나 봐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본인도 잊어버리고 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아빠도 사업하시는 분이다 보니 이런 계산이 정확하시거든요. 시어머니는 못 믿겠다고 부풀려서 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직접 눈으로 보니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확인하셨죠? 누구보다 자네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해. 이거 오늘 내일까지 안 보내주면 돈 빌려가서 안 갚으니까 더 이상 거래하지 말라고 내가 이 바닥에 소문낼 거야. 알지? 이 바닥 소문 제일 중요한 거. 갑자기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당장 짐 싸서 나가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빨리 사과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집이었던 28평 아파트가 이제 온전히 제 소유가 됐어요. 제가 혼자 살게 되니 저희 아빠랑 오빠가 걱정이 됐나 봐요. 혹시 전 남편이 와서 난리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은 전세 주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아빠가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니 자연스럽게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었어요. 전 남편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아름아름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쌓이다 보니 큰 돈이 되었죠.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전 남편도 허영심이 있는 편이라 차도 비싼 걸로 바꾸는 등 이것저것 많이 사들였더라고요. 그러니 남은 돈이 없었죠. 그래서 본인들이 빌려준 돈 갚아주는 것 때문에 결국 사업을 접는다 하더라고요. 만약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었으면 저는 또 제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은 제 월급에서 갚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빌려간 돈 갚으면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아요. 다행히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내가 번 돈 나 혼자 풍족하게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한번 해봤으니 앞으로는 그만하려고요. 당분간은 저도 조용히 일하며 제 행복 찾으며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